자, 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사건 아직도 정확한 살인 동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피의자,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요. 박모 할머니 검찰에 오늘 송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평소에 할머니들 사이에 다툼이 저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먼저 오늘 송치가 이제 된 거니까 검찰로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여러 날이 지났는데요. 14일 경북 상주에서 할머니들이 모여서 사이다를 나눠 마셨는데요. 6분이 나눠 마셔서 이미 2분이 사망을 하고 4분이 아직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 용의자로 지목이 된 박모 할머니가 경찰에 지금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요. 경찰이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새로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 상주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대구 경북 취재본부 장영훈 기자를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장영훈 기자. 네. 자, 지금 오늘 송치가 됐는데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자료가 넘어간 상태에서 좀 새롭게 나온 뭐 증거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동안 경찰이 제시했던 증거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박 할머니가 혼자 마을회관에서 살충제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서 농약병이 발견됐고 마지막으로 옷주머니에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경찰은 이 3가지 정도의 증거로 기소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번에 추가 증거로 박 할머니와 가족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 입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실제 박 할머니가 아들, 딸, 부부 5명과 사건 전으로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밝혀냈고요. 당초 박 할머니가 전화를 거는 방법을 몰라 119 신고를 못했다는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범행 당일에 이 박모 할머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한 이동 경로가 오늘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 할머니의 당일 행적은 수사 초기부터 오락가락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 참고인 조사에서 오후 1시경 점심을 먹고 마을회관에 갔다고 했다가 구속 때는 또 다른 할머니와 놀다가 2시 반경 마을회관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예. 경찰 이 부분을 밝히는데 주력했던 이유는요, 범행 시점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인데요. 후 수사 결과 박 할머니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오후 1시경 마을회관에서 나온 뒤 마을회관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우회해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요. 예. A가 박 할머니네 집이고요. G에서 F가 피해 할머니들 집인데 박 할머니는 평소 빨간색 길로 마을회관을 갔거든요. 예. 사건 당일에는 연두색 길로 중간중간에 C 또는 G 할머니 집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마을에는 CCTV가 마을 입구에 딱 한 대 있는데요. 평소에는 박 할머니 모습이 안 잡히는데 오른쪽 길이 아닌 왼쪽 길로 가면 CCTV에 나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마을회관과 반대 길, 그러니까 우회해서 간 것이 아닌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할머니들이 화투도 치다가 좀 다퉜다. 그리고 이제 쌀을 소작을 줬는데 쌀을 충분히 다 주지 않았다. 약속한 대로 주지 않았다. 이래서 좀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 저희가 단독 보도로 처음에 해드렸었는데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다툼이 있었다. 이런 정황이 또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경찰이 구체적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집중 수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어떤 할머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임대 문제 때문에 수년간 갈등이 있었고요. 사건 전날에는 화투 때문에 다른 할머니와 말다툼이 있었다. 또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니까 화투 점수와 돈 계산 때문에 다툰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여기에서 경찰이 또 추가로 이웃 주민들이 마을회관 의자에 싸우지 마세요 저렇게 쓴 종이를 붙여놓은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오랜 기간 할머니들 사이에 적절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수사에서 프로파일러의 심리 분석 결과 박 할머니는 수년 동안 다른 할머니들과의 마찰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정도였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장영훈 기자가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이야기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희 차장. 네. 자,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저런 증거들이 상당히 지금 힘을 받을 것 같다. 지금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할머니의 그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예. 처음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다르고 어떤 그 물증들이 하나씩 두 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로서는 사실 좀 불리한 처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할머니가 범행을 직접적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물증, 뚜렷한 한방 증거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과연 이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런 증거가 있다면 왜 할머니가 범행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할 숙제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물증은 저 정도면 유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살인으로 기소하려니까 범행 동기가 문제됐는데 이때까지 범행 동기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할머니들끼리 싸울 때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정이 나빠지는 거지 아주 크게 싸워서 뭐 감정이 나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앞으로 과연 그 살해를 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 아마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속보는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